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꿈의 해석에 대한 건데, 물론 뭐 꿈의 해석이라는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책 이름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몇 번씩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날 때가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씩 나타나서 이번에도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타났을 때는 바로 내가 그 심리학 용어도감이라는 이 책을 감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죠. 예, 이러한 책을 감수했으니까 많이 사서 봐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심리학 용어도감의 감수가 딱 끝나고, 그리고 이게 책이 이제 시중에서 이제 출판돼서 판매가 될 때 어머니가 그 전날 저녁에 밤에 잠들 때 나타나가지고 저를 보고 웃고 계시더라고.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랐어. 뭔가 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만족과 뿌듯함을 느끼셨는지, 그렇게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다 뭔가 미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잃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뭔가 자식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을 때, 먼저 떠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반대도 마찬가지로,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식이, 부모님의 꿈에 나타나서 하고 싶었던 말들, 어떤 이야기들을 나타나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책을 감수했을 때 나타나가지고 진짜 해맑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나타나셨는데, 이번엔 좀 슬픈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저번에는 이렇게 심리학 용어도감이라는 책을 네가 감수를 했으니까 정말 잘했다, 만족스럽다, 역시 내 아들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에 반면,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바닥으로 내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뭔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막 몸을 막 이렇게 부르르 떨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일이야 이러고 엄마한테 계속 말을 걸었는데, 엄마가 나를 막 너무 슬픈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그냥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이 상황이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엄마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그러다가 잠이 딱 깼는데 몸에 이제 식은땀이 쫙 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이제 어떤 계약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조금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 딱 느꼈던 게, 엄마가 꿈에서 나를 보면서 그런 슬픈 눈과 그런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했던 게 아들이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은 그걸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은 항상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항상 아들만 생각한단 말이야. 아들, 딸만. 근데 아들이 너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아들이 너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이제 겪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수야, 그거 아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막 몸을 막 부르르 떨었던 것 같아. 얼른 벗어나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꿨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독백을 몇 마디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쉽진 않아요. 살아가는 게. 물론 뭐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이 힘든 것 같고,
하지만 뭐 동정을 구하려고 뭐 이런 영상을 찍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내 자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보기 위해서 찍는 목적이 훨씬 강해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서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목적은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게 가장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술가였고 미술 선생님이었죠.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었고 서양미술 전공했어요. 엄마가 서양미술을 전공해가지고 항상 아들을 이제 미술관 같은 데 데려갔었지. 어릴 때,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보여줬었고, 물론 그거를 지켜보면서 이제 어린 나이니까 아들은 이제 뭔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빨리 장난감 사달라고 찡찡댔었고, 근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더 가슴이 많이 사무치는 것 같아. 뭔가 어떤 뭐랄까 나의 어떤 선천적이라고 하긴 어렵고 후천성의 어떤 재능, 그러한 능력들이 사실상 그 어머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토대죠, 토대. 한마디로 어떤 예술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재능의 토대가 사실상 그 뿌리가 어머니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막 가슴이 많이 아려오지, 솔직히. 너무 빨리 떠나셨으니까. 나이가 60세 때, 그렇지. 60세였지. 충분히 시간이 더 많이 있었을 텐데, 아들과 보낼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거를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있다고 항상 얘기하면은 그렇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철학자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또 어머니가, 그런 부분은 이렇고, 그리고 나한테 막 물어봤던 게, 뭐 이러이러한 화가 아냐고, 아들한테. 그럼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또 이러이러한 화가가 있단다 이러면서 이 화가는 뭐 이렇게 살았대. 그러면은 아들이, 제가 이제 그래? 나 몰랐네.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친구이자 동반자이자 양육자이자 세상에 거의 뭐 전부이자 이제 그랬던 사람이 이제 떠나니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긍정적이라고 하기도 좀 웃긴데 그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든 괜찮아요. 이 뭐든 괜찮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떠나셔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떠났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뭐든 괜찮다는 것은 잃을 게 없다라는 걸 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실상 내 목숨 말고는 잃을 게 없는 거야. 뭐 진짜 극단적으로 뭐 집이 불타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사고가 나든가 해가지고 정말 뭐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까지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을 상상한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상 뭔가 막 겁나고 두렵진 않아요. 예.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있잖아요. 이 직장을 이제 실직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내가 그렇게 겁을 안 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실직하면 어때?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그대로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한테 받은 이 재능과 예술성이 그대로인데. 내가 어디 간다고 해서 뭐 변하겠어? 나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또 뭘 더 이룰 수 있겠어? 뭐 내가 엄마가 뭐 2명, 3명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나의 어떤 정신적 지주이자 나의 재능과 나의 예술성과 나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이룰 수 있겠어? 안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무서울 게 없다고. 내가 맨날 그래서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뭐 휴지를 줍건 뭐 험한 일을 하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건 뭐 미천한 일을 하건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 사실상 뭐 내가 겪는 고통이 암에 어떤 시달리면서 5년 동안 암투병하고 그 암세포가 자기 몸을 좀먹는 것을 견뎌가면서 마약과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던 어머니의 고통보다 크겠어? 그렇진 않다고. 끽해봤자 뭐 겪어봤자 뭐
좀 스트레스? 지독한 스트레스 정도지 엄마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견뎠던 그 고통보다 클까? 그렇지 않거든 이제. 그래서 나는 항상 잃을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그리고 내가 금방 세상을 떠나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내가 빨리 죽으면 어머니한테 그만큼 가는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솔직히 여러분들 소름 끼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난 이게 너무 행복했어. 만약에 제가 뭐 이번 연도를 넘기지 못하고 뭐 불의의 사고를 겪어가지고 죽는다. 그럼 난 그 순간 바로 우리 엄마한테 가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엄마 덕분에 이렇게 책 많이 읽을 수 있었다고. 엄마 덕분에 이런 미술을 할 수 있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엄마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난 사실상 무섭지가 않더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엄마가 이렇게 꿈에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몸을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나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이 뭐 퇴사이든 이직이든 뭐 어떤 것이 결론이든 간에 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우리 엄마는 내가 고통받는 걸 가장 싫어했었어.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재능 있는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말 잘하고 유식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아들이 절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꿈에 나와서 이랬던 건 당장 뭔가 벗어나라는 어떤 신호였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꿈의 해석과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엄마한테 받았는지 또 말을 하고 싶었고, 또 독백이자 항상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고, 더 이상 잃을 건 딱히 없다라는 거. 당장 내일 죽든 내일 모레 죽든 난 죽는 즉시 엄마한테 간다라는 거. 그건 확실하다라는 거.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오늘 너무 많이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